오늘은 오후의 남자 김단태입니다. 자율주행에도 딥시크의 모먼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테슬라 주가가 6%나 하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BYD는 4.76%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뭔가 BYD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조금 긴 시계열로 봐도 한 작년 12월 중순쯤이 고점이었는데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3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테슬라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가? 좀 전반적으로 지난 한 1, 2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자율주행 얘기를, 결국 또 딥시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테슬라의 기업 가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회사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 더하기, 그리고 그 회사가 앞으로 할 어떤, 전 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해낼 어떤 무언가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실적이 최근에 좀 악재가 발생을 했었고, 또 테슬라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눠보면 테슬라가 앞으로 할 자율주행, 물론 지금도 FSD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로보택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제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로봇이겠죠. 옵티머스라고 불리는 로봇, 올해 뭐 한 10,000대 이 정도 만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 로봇, 요 두 가지가 테슬라의 꿈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차지하는 이 두 가지, 실적과 꿈,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악재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테슬라 실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인가 올라온 건데,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 테슬라 차량의 등록 대수가 분기에 41일 기준이긴 하지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고 직전 분기 대비 47%, 그러니까 뭐 대충 50%는 감소를 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테슬라가 현재 프랑스에서도 등록 대수가 63%나 감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테슬라의 차량이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와 같이 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유럽 정치에 참견하려고 하는 듯한, 사실 이게 뭐 작년부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머스크가 최근에 어떻게 했었냐면 독일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기도 했고, 또 영국 총리나 노동당 정부에도 맞서면서 막 트위터에서 계속 막 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좀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 미국 사람이 왜 자꾸 우리한테 참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의 부진에 대해서는 게리 블랙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니퍼가 인도될 때까지 모델 Y의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모델 Y가 이번에 이제 새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모델 Y 주니퍼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모델을 발표하고 나면 구형 모델을 굳이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래서 줄어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은 흔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 유럽 시장의 부진에 두 가지 이유가 손꼽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Y의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또 하나의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실적대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꿈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좀 균열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BYD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BYD가 어제였죠. $10,000 미만의 해치백에, 이 $10,000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하겠죠. 1,4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여기도 고급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여기선 뭐 신의 눈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국형 FSD를 이런 초저가 차량에도 탑재한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량을 봤을 때는 BYD가 이제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지역에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을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BYD의 이제 전 세계 시장의 공습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한 어떤 강한 혐오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앞에 과연 장사가 있나, 가격 앞에 다들 무릎을 꿇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모카라는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 자율주행이라고 검색해 보면 실제로 한국 분들 중에 중국에 가신 분들이 중국의 자율주행차를 타고 체험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퀄리티가 결코 테슬라에 뒤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한 끗 정도는 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소비자에게 소구할 정도의 퀄리티는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제 이 중국의 자율주행이 좋다라는 거는 암암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 업계에 있었던 분들은 좀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어떤 유튜브 영상들,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바뀌면서 한국 분들도 또 중국에 많이 가고 중국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많이 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중국의 자율주행의 어떤 대단함을 좀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전 딥시크가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인식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딥시크 모먼트가 어떤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AI 인력들의 어떤 능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 발견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엔지니어거나 AI 관련된 연구하는 사람 중에 딥시크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대중적으로 인식한 사건이 바로 딥시크 모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바로 자율주행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암암리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뭐 제가 이따가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한은 이미 자율주행 도시로 유명하고 뭐 그 외의 중국 도시에서도 자율주행이 정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참 전부터 수많은 도시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브레이크 이븐을 넘었다. 흑자가 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었고 뭐 바이두뿐만 아니라 뭐 아까 보여드렸던 화웨이, 샤오미 거기다가 BYD까지 뭐 제가 언급 안 한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미 FSD를 어느 정도 구현해서 돌리고 있는 중국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나왔던 이 BYD의 이 기사가 사건이 자율주행의 딥시크 모먼트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딥시크를 바라보면서 이 인류가 했던 생각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것에 커머더타이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커머더타이즈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상품처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됐다라는 게 커머더타이즈거든요. 쉽게 말해서 LLM을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거를 인식한 게 뭐 아무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LLM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소수의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고, 근데 이번에 BYD의 이 자율주행 기능의 출시가 결국에 자율주행 FSD도 상품화가 됐구나. 완전 자율주행도 테슬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국에 꽤 많은 회사들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BYD는 사실 또 최근에 자율주행에서는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회사였는데 중국에서 자율주행 능력이 떨어지는 BYD조차도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FSD가 커머더타이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다 주기에는 충분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걸까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중국의 규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얼 월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생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아무리 이 자동차가 이 사이버 세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데이터에서 어떤 지능을 쌓아가는 건데 양질의 데이터는 실생활에서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많이 하는 경험을 실제 도로에서 쌓아야 그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 정부는 계속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면서 많은 자동차들이 리얼 월드에서도 실세계에서도 데이터를 빨리 쌓을 수 있게 양질의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자, 이거 이코노미 인사이트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한의 얘기를 합니다. 우한은 벌써 로보택시 500대 이상이 도로를 누비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중국의 기업 바이두는 앞으로 로보택시를 우한에 1,000대 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로보택시가 흥미로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이 이미 세계 최대의 자율주행 시험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미 중국 전역에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고 있고, 분명히 자율주행 관련된 사고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 사망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정부는 사고는 무시하고 자율주행을 계속 밀어주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미국에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누군가 죽게 된다면 훨씬 더 대서특필이 될 거고, 자율주행 도입에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훨씬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특히 양질의 데이터를 얻기가 좋았다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 들고, 또 훌륭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의 AI 데이가 좀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테슬라가 AI 데이를 하면서 좋은 개발자들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AI 시스템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어느 정도 힌트를 좀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중국 회사들이 많은 참고를 하면서 아마 중국 회사들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테슬라 주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얼마나 빨리 FSD 혹은 로보택시를 미국 전역 혹은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빨리 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뭐 유럽에서야 아무래도 자국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저항감이 있을지라도 당장 무인 로보택시들을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빨리 운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월쯤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우한에서 제가 알기로 중국의 로보택시가 돌아가기 시작한 게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테스트 자체는 훨씬 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딥시크와 관련된 최근에 있었던 중국 AI에 대한 센티먼트까지, 이런 어떤 투자자의 감정들까지 합쳐져서 테슬라의 좀 주가가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쨌든 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좀 빨리빨리 테스트하고, 또 미국 전역에 테스트하고, 또 테슬라 모델 Y 새 모델이 나오니까 그런 새 모델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반전하길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